자, 안녕하십니까. 시민해 주신 뉴스공장 주간 하디슈 두 번째 방송.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얘기가 더 화제가 좀 될 걸로 예상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떤 힘겨루기 부분, 금관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힘겨루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여기에 금감위라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나옵니다. 그 부분하고 삼성증권, 유령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액분 부분들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금융업종,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특히 삼성생명,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떻게 획득을 할 것인가, 획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있는 삼성물산, 다 모두 다 급등락 변수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5월달, 6월달, 특히 5월달 중순 넘어서부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오늘 조금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종목군, 특히 그 업종군의 투자 심리 부분하고 직결되는 흐름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별개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 부분들이 양호하게, 특히 남북 경협 관련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방송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 그리고 그 글로벌 경기의 상승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 부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계속 그려 놓으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 그 관련된 이벤트를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 링크라든지 관련된 내용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팟빵의 공지사항 보시면 그 내용 부분들 올려드렸으니까 그 이벤트를 공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주간 하드쇼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 외 기타 등등 코멘트 운명이 5월 관련된 내용 부분들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주간 하디슈 일부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4조냐 8조냐 4조가 되면서 한국금융지주는 그 초대형 IB의 인가 부분들을 좀 받았고, 2호 발행어음 시장 부분들을 진입을 할 수 있는 2호가 NH 쪽이 지금 진입 부분들을 준비를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얘기가 좀 됐죠. 근데 그 외에는 아직 진입 부분들을 못 하고 있어요. 삼성증권은 지금 이번에 그 유령주식,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강도 부분들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부분들을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검찰 조사 부분들까지 좀 들어갔죠. 과거에 현대증권이, 그리고 지금 KB증권입니다. 그 합병되기 전에 현대증권하고 유한타증권은 현재 전신이 동양중공증권이죠. 동양중공증권은 아시다시피 회사 취업 기업어음의 모집 관련된 부분들을 1개월 영업정지 부분들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탁계좌의 자전거래 부분들을 한 59조 정도 진행을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영업정지 부분들을 받았던 케이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삼성증권을 이거 작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증권업종 부분들에 종사를 했고,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부분에서 유령주식,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 같은 경우에 이 CB라든지 BW 승계 과정 중에서 보이는 최첨단 금융기법 부분들을 하나의 롤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나중에 따라하냐면 대기업들이 나중에 아름아름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BW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커지면서 그 발행 부분들이 또 없어졌던 그런 케이스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인가 제재 관련된 부분들 뭐 인가 취소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재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등록 인가 취소, 그 다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간 주의 5단계가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기관 경고 수준은 아니에요. 뭐 원래 FM들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가 취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영업정지 수준에서, 그리고 지금 계속 임직원 제재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막 사람으로 모든 걸 지금 포커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보다 저는 그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따지고 싶은데 그거 관련한 내용 부분들은 상당히 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하고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두 사람으로 모든 게 다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기업의 관심권 부분들을 키울 때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조업도 보면 실질적인 실적을 못 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영업이 좀 미진하거나 매출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 신기술 부분들을 개발하지 못하면서 좀 시간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든지 뭐 현금 부분을 소진하면서 회사가 마이너스로 진행되는 회사들도 많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그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장의 마인드, 사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 전에 사장이 보여줬던 어떤 횡보 부분들을 보면서 추가 투자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장을 믿고 또 다시 그 자금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투자를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 있죠. 모두 다 사람이, 그리고 정책이 방향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 케이스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삼성증권은 조만간 이 금융 제재, 인가 취소냐, 영업 정지냐, 시정 명령이냐,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뭐 회계 부분들을 장부 가치로 했느냐 아니면 시가로 판단을 했느냐, 그 기준점은 자회사이냐 아니면 관계회사냐, 이 측면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2016년도에 상장 부분들 바이오로직스 상장됐는데 상장되기 전에도 보면 좀 문제 불협화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분들을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먼저 행사가 됐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그 시장 가치로 판단을 한 거고, 금감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그걸로 상장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변수 부분들로 이번에 보고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2012년도 이쪽 설립 부분들이 진행될 때 뭐 삼성이 1,400억 정도,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 247억 정도 하면서 85대 15%의 지분 부분들을 했어요.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24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항 부분들을 줬냐면 콜옵션 기능을 줬어요. 콜옵션. 지분 50% 마이너스 1주까지, 그러니까 49.9% 정도 되겠죠. 콜옵션을 부여를 하는데 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까지예요. 물론 이 콜옵션 행사 부분들 코멘트를 했습니다.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 저는 어제 4월 달에 아마 이 콜옵션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6월 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감위에서의 제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예정돼 있던 거 뭐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그 감리위원회가 17일 날 열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선위도 조금 23일 정도, 그래서 23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내 방향 부분들이 거의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기능 부분들을 예전에 행사가 안 됐는데 이걸 행사로 보았던 삼성 측면하고 시장에서는 행사가 안 됐는데
그 가치 부분들을 부풀려서 상장이라든 이런 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까지 다 영향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다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치 부분들이 추가 부풀려졌겠던 케이스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삼성물산이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병 부분들 진행될 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에버랜드의 지분가치 땅 공시지가 부분으로 좀 올렸었죠. 올렸던 케이스 부분하고 여기도 장부 가치로 하면 그렇게까지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없는데 시장 가치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보다는 그냥 뭐 울트라 플러스 정도의 알파 부분들을 부과시키면서 삼성물산하고 합병 부분들을 진행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만들었던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 이번에 행사가 6월달까지 행사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전에 17일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23일 정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앞당겨가지고 징계 수위 부분들을 결정하는 이걸로 이제 결정이 좀 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두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저도 계속 좀 볼 거예요.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이 되면서 약간 별도 내용이긴 할 수 있지만 적폐가 상당히 많은 사회 전반에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혔어요. 일제시대부터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뿌리는 너무 뿌리가 튼튼해 가지고 뿌리를 한꺼번에 뽑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가지부터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큰 가지부터 자르면서 점차적으로 뿌리를 뽑는 그런 수순 부분들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그 뿌리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저항도 아시다시피 너무 강한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로 봐요. 일제청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적폐청산 부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발 자체가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인사로 한두 명 이렇게 옮기고 이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만 나머지 수년 쪽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적폐청산 부분들이 깊게 박혀 있는 게 마피아라는 부분이에요. 마피아라는 부분. 이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이라든지 삼성그룹이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 용인을 했다고 하지만 약간 오버슈팅 부분들, 과도하게 이런 행동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런 뭐 범죄를 저지르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쪽도 보면 금감원이라는 존재가 있고 금감위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금감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융 관련된 모든 금융 관련된 검찰, 경찰 역할 부분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감원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예전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 금감위가 출연이 좀 되면서 지금 조직구조상 어떻게 됐냐면 금감위원회가 최상이에요. 최상위. 예를 들자면 이거로 보시면 돼요. 청와대가 위에 있고 청와대 밑에 검찰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독립을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정부 조직의 어떤 그 컨트롤 부분들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금감위가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금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법이 바뀐 다음부터 금감위원회는 관료 조직이고 근데 금감원은 그 내용상 특수법인으로 별도 분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위가 상위 구조인 역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금감위원회의 통제 형식상으로는 통제가 아니라 독립이라고 하지만 독립됐다고 보기에는 이제까지 특히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권에 거의 위에서 다 좌지우지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 대립구도 부분이 그래서 근데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그 감독 조직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을 들을 때 전에 금감원장 김기식 금감원장의 취임 부분들이 됐을 때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나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엄청난 공격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해외에 뭐 자금 그 뭡니까 그 해외에 시찰 간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원금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낙마를 시켰죠. 선관위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별도 부분이죠. 그 금감원장을 낙마시키려고 모든 보수층의 언론이나 방송이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해서 일단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왜? 삼성하고 큰 영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금감원장이 또 새로 윤석현이라는 사람이 금감원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하고 삼성증권하고 삼성전자 향후의 방향 부분하고 다 연관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쪽의 힘 부분들이 금감원의 독립성 부분들이 커지느냐, 아니면 금감위가 기존의 적폐 부분들처럼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힘 부분들을 키우느냐. 그래서 이 작년에 이 최종구라는 그 지금 금감위원회 이 사람이 취임 부분들을 하면서 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부분들 했는데 막상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적폐청산의 금융권 부분들을 마피아를 어떻게 하면 좀 이제까지 좀 떨어뜨리게 하려고 할까라는 태스크포스를 해서 뭐 시행착락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막았다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막상적으로 보면 그 유아무의 이렇게 하는 역할 부분들을 했던 게 지금까지 금감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 역할 부분들 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아까 관료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관료조직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야 돼. 제도가 바뀌어야지만 관료조직 부분들의 방향 부분이 다 바뀌는 거죠. 근데 금감원은 감독을 하는 금감원은 관료조직은 아니에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바꿔가면 시행령 부분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그 산업의 방향 역시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이 케이스가 어디서 나냐면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을 무산시키고 금융규제 부분들을 완화할 때 트럼프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어요. 이 금감원이란 비슷한 곳을 그 인사를 바꿔가지고 금융규제 시행령 부분들을 많이 풀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케이스로 들어와서 이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건 회계분식이다. 분명히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부분들을 하지 않고 JTBC 내용을 보더라도 삼성이 바이오젠에서 삼성 측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삼성이 바이오젠에 콜옵션 요청 부분들을 했다. 근데 바이오젠은 그때 나스닥 상장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 콜옵션 행사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면서 콜옵션 행사하지 안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삼성은 이걸 가지고 장부 가치를 시장 가치로 바꿨죠. 상장 전에 집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금감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표명 부분들을 분명하게 한 거고, 여기에 이제 그 마피아라고 할까요? 마피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금감위원회에서는 이걸 지금 방어를 삼성 측의 의견 부분들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니까 작년에 2017년도 당선 이후에 최종구 금감위원장이 뭐 적폐청산 금융 쪽에 이제까지 너무 썩어 있던 물들을 좀 뭐 개혁 태스크포스 부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현 위원장이 와서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삼성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 윤석현 위원장은 전에 이건희 씨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장을 강하게 했던 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보신 부분이 금감원 감독 기능 부분들을 독립해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분들을 받는 게 아니라 감독원이기 때문에 검찰 기능 부분들이 있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독립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정구 씨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놓은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윤석열 위원장이 오니까 막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 개혁 성향의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안 시킨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윤석열 위원장이 오니까 오면서 금융위원회의 권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금융위가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대폭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 권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제도를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마피아의 연결고리 부분하고 다 연결성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삼성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달에 감리위원회 증선위에서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열립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전의 콜옵션 행사는 삼성 바이오에게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증선이라든지 이에서 경제 제재 부분들은 마이너스 되는 요건인데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최정구라는 사람이 삼성 연관된 사람들을 뭐 이쪽 뭐 다 빼겠다. 대심제 부분들을 하겠다. 그런 상황도 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뭐 회계를 잘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이라는 부분들은 중심축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어떨 때는 풀어줬다가 어떨 때는 이게 잡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기준 부분들을 금감원이 이제까지 실질적인 힘 부분들을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금감원장의 그 금감원의 기능 자체가 강화된다는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향후에 삼성전자의 지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올 때 최정구 위원장이 두 가지를 코멘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삼성 측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분 부분도 할 것인지 너희들 안을 가져와 봐라. 논의를 해볼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에게 삼성 측에 명령이라보다는 의견을 표명했어. 너희들이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분의 방향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안을 한번 가져와 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감리위원회 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될 때 누굽니까? 삼성 측에 연관된 뭐 관계자들은 다 배제한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 성향은 작년부터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금융위가 이번에도 만약에 잘못하고 여론이 높은 부분들 금융위는 거의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윤석열 위원장이 전에 어떤 부분들을 하냐면 이재용 씨, 이건희 씨의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분들 부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감위의 권한 자체, 정책을 만드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금감위도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감독 기능 부분들이 있죠. 정책 만드는 기능은 기재부 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 감독 기능 부분들은 금감원 쪽으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위는 다 포함하고 있었던 걸 두 개, 세 개로 이제 쪼개는 역할을 부분들, 권한이 훨씬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하는 것처럼 행동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지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부분들을 현재는 장부 가치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 그 자본의 몇 퍼센트 이거에 따라서 지분 가치 부분들이 변동이 돼요. 근데 향후 이제 보험업부 부분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뀌는 이 방향되게 있기 때문에 가치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부분들에 따라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라든지 방향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금감원 쪽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체도 보면 이 지배구조 개편 이제까지 부당한 그런 케이스, 특히 뭡니까? 현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일감 몰아주기 있죠. 현대글로비스가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댔었고, 일감 몰아주기의 내용이 나온 게 지금 삼성 SDS도 지금 내용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오로직스의 문제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파동 부분이 나왔을 때
STS라든지 여기까지 삼성물산의 주가의 변동폭하고도 다 연관관계 부분도 있는 게 다 이런 연결고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증권의 제재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재의 방향 부분의 결론은 최종구 금융위 쪽의 기준 부분들이 좀 강화되느냐, 아니면 윤석권 금감위원장, 제 개인적인 부분은 풀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한 번에 도려내기는 너무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돼요. 너무 이제까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 부분들이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거는 근데 내용은 나오진 않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핫이슈 부분들 분석 부분에 대해 삼성 이재용 씨의 자금 세탁 스토리 부분들, 이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 용인을 해줬죠.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17일과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결론적으로 한 줄 정리 부분들을 해둔다면 저는 금감원장 윤석헌, 전에 김기식 위원장이 금감원장 전 원장의 어떤 그 멋진 플레이 부분들 기대를 했지만 공격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 단계 일부 후퇴 부분들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경제 체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플러스 되는 요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플러스 되는 요건 부분들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바이오젠은 저거 지금 땅 짚고 헤엄치게요. 돈 벌었어요. 왜? 콜옵션 행사 부분들 할 때 5만원 정도, 발행가가 5만원 정도인데 그거 뭐 지금 지분이 5%도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5%, 93.6%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젠이 5.3%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 이 콜옵션 부분들을 행사를 하게 되면 바이오젠이 삼성 측에 한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를 주면, 5천억 정도를 주면 어떤 현재 지분 가치가 2조에서 한 5조짜리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5천억 내가서 2조, 5조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행사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진행이 되면 금감원의 어떤 주장 부분들은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느냐가 이게 좀 중요한 거죠. 현재는 현재의 또 포인트를 주면 조금 뭡니까 제재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시점에 상장 가치에 부풀리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포인트를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가 금감원에서는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감위에서는 자기들의 권한 축소 부분들이,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감위에서도 이번에도 보면 유화무의 진행된다고 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론의 질타 부분들 받는 케이스가 돼도 금감위는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번 문재인 정권의 기본 키워드 부분들은 금감원 감독 기능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 공정거래위원장도 보면 재벌의 어떤 그 구조 부분들을 재벌 쪽의 산업이랑이라든지 정책자금 부분들이 도와주는 역할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코스닥 벤처펀드가 2조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케이스 부분들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 소상공 쪽, 그러니까 이전에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의 경제 체제 부분들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제도를 바꾸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뭐 추가적으로 삼성 STS까지 이 그 파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현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현대도 그 선상에 있어요. 이번 달에 현대모비스하고 뭐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현대모비스 분할란도 있지만 여기에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현대엠코라는 회사예요. 현대엠코라는 회사가 현대건설하고 또 꽁짝 부분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 감독 기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감원에서 눈이 새파랗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중목군들의
방향성 부분들이 바뀔 수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회사의 방향이고 여기에 따라 투자 심리 부분 일부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20% 해결. 그건 변동사항이 없어요.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 부분들로 가고 있지만 요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체크는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왜? 이거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은 우상향 부분들로 빠르게 가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단기적으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런 내용으로 주가의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전체 시장 부분 우상향이 될 때는 또 뭘까요? 역으로 매수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과도하게 오버 슈팅에 매수가 들어도 슈팅에 매도가 나온다 하면 우리가 또 저가 매수 왜? 서로 시장 자체가 다 좋아지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로 단기 급락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괴리 부분들에 따라서 이 모멘텀 자체가 소멸이 되면 다시 원상 회복 부분들이 진행하는 게 주가의 복원력 부분들이죠. 여기에 따라서 또 투자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또 내용을 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제가 2개 정도로 너무 길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그룹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삼성전자, 생명, 물산, STS까지 5월달에 방향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이 생사여탈권이라 할까요? 아니요, 생사여탈권은 아니고 기업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올바르게 가야죠. 이제까지는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케이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청렴의 방향은 금감 유화 금감위 최종구 위원장 저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신임했던 윤석헌 금감원장, 신임공감원장 감독 기능 부분들은 이제까지 너무 물렀기 때문에 그건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헌 금감위원장의 맹활약 부분들, 맹활약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 감독원의 역할 부분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무리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지만 개인들의 알게 모르게 피눈물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선전을 기대를 좀 해보면서 주간 하디쇼 2번째 방송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은 우상향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개별적인 이 섹터 내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얘기 부분이고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은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씨앗 뿌려야 돼요. 오늘 글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죠.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필요한 날씨죠. 씨앗이 뿌려졌고 거기에 새싹이 좀 트는데 필요한 비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우리나라 경기 부분들의 우상향 부분 됐을 때 어제도 잠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물반 고기반. 씨앗을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 좋다 할 때 뿌렸을 때는 물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확 부분들 거둘 수 있죠. 하지만 수확의 그 퀄리티 부분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수확의 퀄리티 부분들이 차이가 나지만 그 수확물 자체의 질도 확연하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1%를 버느냐 20% 이상의 100% 텐베거가 되느냐의 기준점 부분들은 빨리 시작해야 되고 그 씨앗 부분들을 많이 뿌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관련된 이벤트 부분들은 공지사항, 팟빵 공지사항에 아니면 여러분들 관련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지수 3천까지 기본 3천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주간 하디쇼 2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